지난 시간에 확률의 그 용어들을 쭉 정리를 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나 뭐 시험 문제 안에서도 그런 용어들을 그냥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될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요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까? 우리 이제 거의 매 시간 주사위를 던진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던지는 주사위는 그냥 정육면체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 그 상황에서 잠깐 멈추면 결과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하지만 보기는 알아.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사실은 알죠. 하지만 그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태. 이걸 우리는 시행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오른쪽에 용어를 그냥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이제 조금 더 흘려보내면 분명히 주사위는 다시 땅에 떨어질 거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그치? 자, 그 결과를 1, 2, 3, 4, 5, 6, 6개를 다 모아놓은 이 전체 집합을 뭐라고 한다 했지? 이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것을 표, 본, 공간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이제 오른쪽에 쓰는 저 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들은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 약속을 해야 되는 용어들이야. 보통 대문자 S로 표현을 할 거예요. 집합처럼 생각하면 돼. 표본관 1, 2, 3, 4, 5, 6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그 중에 부분 집합이 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 짝수 2, 4, 6만 나오는 경우 생각하는 거야. 짝수가 나오는 경우 그렇게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불러줬어요. 보통 얘도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2, 4, 6 같은 부분 집합을 사건. 그럼 단 하나의 그러니까 원소 같은 건 뭐라고 부를 거냐? 단 하나. 걔는 이름을 붙여서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줄 거다. 그러니까 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사건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나오는 눈 하나, 그 하나의 경우를 자꾸 사건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사건은 하나가 아니어도 돼요. 3의 배수인 사건, 짝수인 사건. 그 사건은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근원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불러줄 거다.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했죠. 사건 A를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애라고 생각해 보자. 그 B를 짝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짝수 말고 3의 배수라고 먼저 해볼까요? 자, 이때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다. 홀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것,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집합처럼 표시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그럼 얘를 이게 만약 집합이라면 우린 저 안에 원소를 찾을 수 있어요. 홀수인데 3의 배수인 걸 찾는다.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인 동시에 3의 배수인 거 딱 하나 있어요? 3이지. 이렇게 원소날법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저게 집합이라면 교집합인데 우린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다 저걸 교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교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용어만 좀 정리를 해둡시다. 우리. 동시에 만족하는 사건. 주사위 한 번 던졌는데 A 사건,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3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반대로 그럼 자, 이렇게 합집합을 구하면 뭐가 될 거냐? 이거 똑같이 원소날법으로 얘기할 수 있죠. 1, 3 있고 5 있고 6도 있는 거죠. 3의 배수니까. 자, 따라서 A 또는 B를 만족하는 자 이런 경우. 집합은 합집합이라고 부를 거고 이걸 사건에는 똑같이 합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얘만 좀 용어가 약간 다른 거지. 그래서 이 곱사건은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동시에 자,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뜻인 거고 합사건은 보통 이제 또는 거나 무엇 이거나 A이거나 B 뭐 이런 용어로 이어져서 표현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린 그걸 합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집합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용어만 사실 이렇게 바꿔서 부를 뿐이었던 거지. 자,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했었고 하나, 자, 두 번째 이게 A는 홀수인 사건,
B는 짝수인 사건을 생각해보자. 그럼 이때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당연히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자, 요 곱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곱사건을 생각해보자.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홀수이면서 동시에 짝수인 수가 나와야 돼. 돼요? 없지? 그죠? 자,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들은 자, 이 곱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냥 집합으로는 이렇게 공집합으로 표현하면 되고 교과서에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거 그냥 공사건이라고 우리 이름 부를게요. 원래 이름 공사건이야 그냥. 그래서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럴 리 없어. 공사건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A와 B는 서로 중요한 단어 배반사건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일, 짝수인 것과 홀수인 것 이런 경우 이런 것들 우리는 배반사건이라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우리 이제 용어만 지금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짝수인 사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A가 아닌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집합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짝수는 홀수가 아닌 것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제는 얘를 A, B는 원래 사건이니까 얘는 A의 여사건이라고 그대로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자, 요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정리했던 얘기들인데 용어는 이제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쓸 거야, 저 용어들은.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넘어가서 50페이지로 얼른 가봅시다. 이어지는 얘기거든. 요 확률의 덧셈 정리 그리고 다음 장의 여사건 얘네들은 집합의 개념을 그대로 사건에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시작해서 그 사건으로 이제 바꿔서 설명을 할 거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는 거거든. 창문 밖에 뭐가 있어도 깜짝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제. 그 너네가 깜짝 놀라면 저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깜짝 놀라겠냐. 지금 저분들도 사실 전문가지만 무서울 거 아니야. 그냥 있으면 돼. 창문 열지 말고. 자, 원소의 개수를 계산해 보자고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야. 알잖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면 그건 어떻게 구하는지 안다고. 집합 A랑 집합 B가 이렇게 있으면 결국엔 관건은 요 안에 있는 공통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구하고 공통 부분인 자, 요만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과 같다. 자, 이게 일단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지?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 사건으로 바꿔줄 건데 요것도 하나 한 번 더 복습. 우리가 이제 확률이다, 확률을 계산한다 라는 말은 그 교과서에 있었던 수학적 확률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수학적 확률은 정육면체 주사위처럼 모든 면이 동일해서 기대값이 똑같은 경우를 이제 말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확률은 어떻게 구했냐? 자, 대문자 P를 사용해서 A 사건 A의 확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경우의 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표본 공간 전체의 경우의 수 분의 우리가 원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확률은 결국 경우의 수의 비라고 표현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1, 2, 3, 4, 5, 6 6가지 중에 3의 배수를 원해 3, 6 두 가지다. 그러니까 전체분의 부분 경우의 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 확률은.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 양변을 그대로 나눠버릴게요. 표본 공간으로. 표본 공간의 개수로 다 나눠버리자고. 나눠버리는 순간 전부 확률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겠다는 거야. 써. 따라서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주면 얘는 이제 확률로 변해요. 아, 사건 A 합 사건 B의 확률이 되더라. 그리고 얘는 그대로 사건 A의 확률, 사건 B의 확률. 그리고 똑같이 여기 뒤에 있는
곱사건의 확률의 차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냥 이게 다예요. 덧셈 정리해서 해야 되는 거. 됐지? 자, 그런데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여기에 만약 얘 가져오자고. A와 B가 서로 배반이면 그럼 그때 뭐가 달라지냐? 배반 사건이면 곱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확률이 0이라는 뜻일 거잖아. 곱사건의 확률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얘가 그대로 사라지겠지. 그래서 그랬다면 이때는 합사건의 확률은 그대로 각각의 확률의 합과 같다. 자, 이제 이런 등식도 하나 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덧셈 정리해서 해야 될 얘기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원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더라. 그런데 만약 서로 배반이라면, 배반 사건이면 자, 더 짧은 식이 성립한다. 얘는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잘 와닿지 않을 거야. 뒤에 가면 독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공부할 거거든.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 2주 뒤에 가면요. 이제 물어보잖아. 얘들아, 이거면 뭐지? 그럼 지금은 배반이라고 기억할 수 있어요. 배반 사건이면 이 등식이 성립해. 반대로 등식이 성립하면 A, B는 배반 사건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필요프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지? 하면 배반 사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한 2주가 지나잖아? 뭐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약간 개념이 헷갈리는 개념이거든. 아닐 것 같죠, 절대. 대답을 못하지도 않아, 얘들아. 대답을 못하지도 않아. 되게 자신에 차서 내가 그건 알지. 뭐니? 독립이죠? 라고 대답한다고. 몰라서 대답을 안 하지도 않아. 그게 더 문제예요. 뭐지? 저러면 독립이지? 라고 오개념이 생기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그치? 자, 요 등식이 성립할 경우 우리는 배반이다라는 걸 밝혀낼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할 겁니다. 자, 50페이지에 있는 개념은 이게 전부 다고요. 이제 많이 떠들었으니까 문제를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 자, 51페이지에 가서 해봅시다, 문제. 이거 화면이 없지만 그냥 해볼까? 그 수호랑 있는 문제 한번 같이 좀 볼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일단 1단계는 된 거야. 두 번째는 서술형으로 좀 식을 깨끗하게 잘 써서 풀 수 있는가? 그것도 조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보자. 자, 어느 학급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중에서 뭘 시청했니? 라고 조사했대요. 그걸 끊어봐. 이렇게 했더니라고 조사하였더니에서 잠깐 끊어볼래? 표시해봐. 그냥 이렇게 찍 하나 그어요. 문제를 풀 때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시행이에요. 뭔가 시행이라는 게 있어야 확률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시행이 뭐냐? 32명의 학생 중에서 그냥 한 명을 찍는 거야. 32명 중에서 너라고 한 명을 찍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학생이 스키 점프를 봤을 가능성, 컬링을 봤을 확률, 아이스하키를 봤을 확률 이런 걸 구하는 거야. 아무튼 지금의 시행은 32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시행이 뭔지를 알아야 표본 공간이 몇 개인지를 알아. 얘들아, 확률을 어떻게 구해? 이 B라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몇 가지인가?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야. 전체 가지수가 몇 개인가?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가지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확률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표본 공간 S는 32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가지수는 32C1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제 파악하고 가야 돼요. 전체 가지수는 그래서 32가지구나. 사람이 32명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 아래에 막 설명들이 나와요. 이제 문제 풀 때 좀 권유하는 방법은 밑에 풀이를 보면
이제 사건의 이름을 대문자 A, B, C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 물론 그래도 되는데 이게 꼭 알파벳이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게 하려면 이거 한글로 하는 게 나을걸요? 사건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영어 익숙하면 이건 뭐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사건의 이름, 약호를 정할 때 좀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는 걸로 정하는 게 더 좋아요. 좀 길면 어때? 나만 알면 되잖아, 그지? 컬링은 7, 아이스하키는 5.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줄도 하나 마저 해놓으면 스키점프, 아이스하키를 모두 시청한 학생은 없다. 스키점프와 컬링을 모두 시청했다. 곱사건인 거지. 모두니까. 얘는 5명. 스키점프와 아이스하키를 동시에 시청한 학생은 없다. 무슨 뜻? 스키점프와 아이스하키. 무슨 뜻? 동시에 시청한 학생이 없다. 무슨 뜻? 배반. 배반, 그죠? 스키점프와 아이스하키는 서로 배반이구나. 이런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있지.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은 저 정도란 말이야. 이제 자, 그럼 이제 풀어보자.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스키점프 또는 컬링을 시청했을 확률이에요. 자, P 스키점프 또는 컬링. 합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야. 알잖아, 우리. 이건 한 줄만 쓸게요. 따라서 스키점프를 봤을 확률, 컬링을 봤을 확률, 스키점프와 컬링을 모두 봤을 확률. 결국에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저렇게 확률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제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뭐야? 스키점프를 봤을 확률이라는 건 전체 32명의 학생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중에 스키점프를 본 학생이야. 걔가 몇 명이냐면 18명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확률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그치? 네, 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되나요?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지금 한번 놓치지만 않으면 돼. 이런 식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전부 다. 표본 공간 전체의 개수는 32가지야, 항상. 그래서 위에 시행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컬링은 7명이 받고 동시에 본 학생은 32명 중에 5명이더라. 결국 계산식은 저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제일 먼저 사실 파악해야 되는 건 시행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그걸 찾아내는 것부터가 필요했던 거죠. 자, 2번은 뭐 마찬가지 얘기니까 자, 이건 생략하고요. 아래 문제 1번, 2번 지금 한번 풀어보는데 가급적 식을 좀 잘 써서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연습해 봅시다. 우리. 특히 2번은 식을 좀 잘 완성시켜서 풀어봐봐. 2번은 서술형이라 생각하고 요 선생님 칠판에 쓴 풀이를 참고해 가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요 문제 2번은 한 번만 연습해 보자고. 정말 서술형이라 생각하고 식을 그냥 계산식만 쓰지 말고 설명한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요 2번은 한 번만.
자, 1번은 그냥 나와 있는 숫자들 덧셈 뺄셈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두고 2번은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는 짧아.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그래서 시행이 뭐지?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될까? 그거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남자 5, 여자 4, 9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임의로 3명을 뽑겠다는 거야. 줄은 난 세우지 않았네요. 뽑기만 하면 되네. 9명 중에 3명을 뽑는 게 시행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는 굴씨 3가지다 부터 찾는 거죠. 됐어. 그럼 저게 모든 확률의 분모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모두 남자, 거나 또는 모두 여자. 결국엔 합사건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선생님은 여기다 이건 표현이 다를 수도 있는데 남 3, 여 3이라고 써놨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경우에 남학생을 2명, 여학생을 1명 뽑는 경우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냥 남, 이, 여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쓰면 되잖아요. 굳이 꼭 알파벳 A, B를 쓰려고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좋은 건 3명을 뽑았는데 모두 남자인 경우랑 모두 여자인 경우는 배반이네요. 그치?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그냥 자, 그 3명이 하필 모두 남자인 경우와 그 3명이 모두 여자인 경우 이 2가지의 확률을 각각 계산하면 되겠다. 가 되는 거고 자, 식은 뭐 쓰면 되겠죠. 전체 93가지 중에서 남자만 3명이 뽑혔다. 애초부터 남자 5명 중에서만 셋을 뽑았다. 이만큼의 경우가 있겠지.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자, 여자도 마찬가지. 9명 중에 3명을 뽑는 자, 이 경우 중에 여자만 3명이 뽑혔다. 애초부터 여자 4명 중에서만 뽑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합사건의 확률을 표현할 수 있는가만 한번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뒤에 일단 이제 확률의 1단계 확률의 마지막 얘기, 여사건의 확률인데 뭐 얘는 별 그렇게 길게 언급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다 식을 그냥 한 번만 써볼게요. 자, 처음 원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야. 자, P, S 반드시 일어나야 될 확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일어날 확률.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이건 1이야, 1.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전체는 A와 A 여사건의 합사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맞지? 2개 합치면 전체가 되는 게 맞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 봅시다. A랑 A 여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여사건이니까. 즉 얘네들도 배반이에요, 서로. 배반이라서 저 확률은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어. PA 더하기 PA 여사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그냥 끌어낸 거야. 됐어요. 이제 안 보이지만 이게 마지막 줄이야. 다 됐잖아. 그런데 PS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저 확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등식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다만 쓸까요? 따라서 우린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다. P A의 여사건의 확률은 얘만 넘겨주는 거죠. 전체 1에서 사건 A의 확률을 뺀 것과 같다라는 자, 어찌 보면 좀 뻔한 얘기인데 이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사실 요 밑에 써놓은 이 한 줄로부터 만들어지게 된 거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써먹을 거예요. 아, 여사건의 확률은 그냥 반대의 확률을 1에서 빼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지. 자, 이제 그렇게 끝낸 거죠. 그게 52페이지의 설명인 거고요. 이게 다야. 자, 마찬가지로 얼른 연습만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예제 2번으로 또 갈게요. 자, 예제 2번. 부모님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 일렬로 설 때, 연습, 때에서 끊어봐. 문제가 더 긴 경우를 이제 대비하는 거야. 설 때라고 끊는 거죠. 아, 5명의 가족이 일렬로 설 때, 이게 시행이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5명의 가족을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는 5팩토리얼이 되는 것이. 괜찮죠? 일단 5팩토리얼 중에서 모든 확률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요. 마음대로 쓰세요. 여기다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는다.
네 마음대로 쓰세요. 이상한가? 자, 그럼 어쨌든 나는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 전체 여사건으로 계산하겠다는 생각은 제일 먼저 들잖아요. 이웃하지 않을 확률은 구하는 건 복잡한 일이지. 하지만 부모님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는 건 훨씬 쉽죠. 이렇게 쓸까요? 부부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써면 되잖아요, 이제. 따라서 써. 확률은 아까 처음에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놨었거든요. 전체 5팩토리얼만큼이었어. 네, 그래서 시행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부모님을 하나로 묶었으니 이제 가족은 4명이 됐을 것이고, 자, 그 4명을 줄 세우면 4팩토리얼. 나눈 건 뭔지 알죠? 부모님이 자리를 바꿀 테니 2팩토리얼.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와 사실은 똑같은 거죠. 자, 그 아래에 있는 문제 4, 5번은 일단 여러분들 과제로 좀 남겨놓겠습니다. 뒤에 중단원 마무리 있는데 이거 과제는 다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냥 미리 풀어. 있죠? 네, 수고했습니다.